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뭐 저기 뭐야 우리가 이제 UFO 미스터리 했으니까 좀 UFO 말고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김영세에서 나온 이 피라미드 코드라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주로 그 내용을 위주로 하는데 아마 이 책은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쪽에 너무 이렇게 좀 항해에 관한 얘기 쓰면서 별자리 얘기 많이 하고 했더니 그래서 아마 이 내용 중에 이제 특히 피라미드 연대와 관련된 초점을 맞춰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고대 이집트 역사에 관해서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역사 시대, 이제 파라오 시대라고 하죠. 왕조, 고대 이집트의 그 왕조 시대와 그 왕조 시대 전에 선왕조 시대 이렇게 구분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왕조 시대가 시작한 거를 기원전 3000년 전후에 시작됐다.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기원전 3000년이 이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 시대와 후 시대.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전공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전 시대는 이제 크게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져, 그러니까 왕국 전에 부족 국가가 두 개가 있었고 그 두 개 국가가 서로 그 갈등을 하다가 기원전 3000년경에 통일을 이뤄서 국력이 굉장히 신장이 되고 본격적인 왕국으로 체제가 정비되면서 발전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후에 이 통합되고 나서 한 300~400년이 지나서 이제 피라미드 시대가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통일하기 전까지는 국력이 약했다가 합쳐져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 시너지가 생겨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한 300년 지나고 나서부터 큰 피라미드를 이제 짓게 된다. 그러다가 통일 후에 한 500년이 좀 더 지나고 나서는 이집트 지역에 이제 큰 어떤 문제들이 주로 이제 그 기후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해서 이제 그 피라미드 시대가 이제 끝나고 또 이렇게 나중에 다시 중왕국 신왕국 넘어가면서 다시 또 부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런 식의 구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역사 구분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아예 엉터리다. 그런 정도의 증거가 지금 다 있는데 그것을 주류 학계에서는 다 입을 닫고 있다. 그 이유가 이제 뭔지는 특히 역사학 이쪽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라 어떤 증거가 웬만한 거 나오지 않고는 이제 역사를 다시 쓰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과학 기술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역사는 다 엉터리다. 특히 이집트에 관한. 앞으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고대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신기한 게 처음이 언제부터인지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나타났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학자들이 계속 있어 오긴 했어요. 그것도 아주 초창기 시대. 그러니까 이집톨로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겨난 게 19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이 이집트학을 세웠던 사람들도 굉장히 헷갈려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와서 정립된 학술이고 그 학술적인 결론이고 지금부터 한 120년 전쯤 해서 그때는 어떤 이론이 나왔냐? 이쪽 이 이집트학을 사실 정립시킨 중요한 사람이 영국의
플린더즈 패트리라는 그 교수인데,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쭉 조사해 보니까 서남조 시대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문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외부에서 이미 어떤 충분히 발달된 문명에서 어떤 일부 종족이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해와서 그 이집트 땅에 있던 좀 미개한 사람들을 좀 복종을 시키고 새로 그 왕국을 꾸렸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걸 이제 왕조 종족 그 이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주장이 초창기에 그 1900년도 전후로 나와서 나름 그 당시에 이제 이 플랜드 패트리가 굉장히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이집트학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힘을 갖다가 그 이후에 이게 폐기 처분돼요. 왜? 지금 계속 조사해봤더니 그런 새로운 왕조 종족이 들어왔던 어떤 인류학적인 또는 문화적인 문명학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더라.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 그만한 수준이 됐고, 그 문화의 연속성에서 봤을 때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그게 다른 데서 입식했다는 거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완전히 용도피기가 됐죠. 자, 그러면 진실이 도대체 뭐냐? 자, 그래서 이집트학에 처음부터 논란이 됐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묻혀버렸는데, 최근에 이른바 대체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역사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고대사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레이엄 행콕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잊혀진 어떤 초고대 문명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저는 그걸 너무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단지 그 팩트에만 집중해서 왜 고대 이집트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느냐, 그것만 정확히 지적을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명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주 그 기본적으로 표준 모델이 뭐냐, 먼저 처음에 초반에 발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발전을 해서 극성기, 그래서 굉장히 발전한 다음에 그게 이제 정체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발전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 보통 지금까지 문명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극성기를 계속해서 유지하지는 못하죠. 정체가 되다가 이제 문명이 이제 다시 쇠퇴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을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모델인데요. 근데 고대 이집트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러기에는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일단 직조 기술 및 이제 의복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선박 제작, 그리고 광학 렌즈와 관련된 그런 기술, 또 석재 가공 기술인데요. 그것도 역시 이른바 왕조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가 훨씬 더 발전돼 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플린더 패트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이집트학을 거의 혼자서 세웠다시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그 발굴 작업을 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타르칸이라는 곳에서 발굴 작업을 해서 유물들을 많이 챙겼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발굴품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직물 뭉치 이런 걸 이제 발굴된 거를 자기가 그걸 제대로 챙기질 못하고 그냥 갔다가 자기 그 UCL의 패트리 이집트 고고학박물관 창고에다 그냥 방치를 해놔요. 그리고 방치되고 있다가 한 6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갖고 온 유물들을 이제 다시 분류 작업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기원전 3100년 그 이전,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이죠. 그때 만든 옷이 발견이 돼요. 근데 보니까 그 스트리피스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몸에 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천을 세 쪽을 갖고서 이렇게 재단을 해서 만든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만든 옷이 발견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역사 시대에서 어느 시대에 봐도 못하지 않은, 그러니까 초반부터 엄청나게 또 나름 과학기술 수준이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옷이 발견된 거죠. 지금 보기에는 좀 되게 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원래 새 거였을 땐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요 시기에 발굴된 것 중에 역시 이제 고대 이집트 1, 2왕조 때 고군에서 발견된 건데 아까 그거는 이제 면직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뭐가 발견되냐면은 그 섬유를 만들기 전에 아마의 그 실 그리고 그거를 짠 아마포가 발견이 돼요. 자, 근데 이걸 발굴한 사람이 이제 월터 에머리 교수인데 이분도 역시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고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이거는 역시 그 일왕조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 수준이 너무 높게 돼 있고 그 이집트 역사가 거의 한 3000년을 보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정도로 고급진 직물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이 가장 좋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제작 기술을 이제 얘기 보자면은 자, 2006년에 홍해 인근에서 한 기원전 2000년경에 그러니까 4000년 전이죠. 만들어진 어떤 널판지들 무슨 그 다음에 실 이런 것들이 쭉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뭔지 조사해 보니까 조립식으로 배를 만들어서 당시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아예 접착제나 못이나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이제 장구 맞춤이라는 방식으로 나무를 아주 정밀하게 조립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고 이걸 바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배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4000년 전에. 자, 근데 이게 이제 홍해 인근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당연히 바다에서 쓰였을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럼 이 배가 그럼 연안에서 잠깐씩 쓰였을 것이냐? 고기잡이나 이런 거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안에서 이제 배걸레라는 연체동물이 이제 파고 들어가서 있었던 구멍들이 발견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있으려면은 몇 달 동안 바다에서 이게 항해를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발견된 것은 완성된 배가 아니고 그냥 조각으로 된 것이 몇 개 발견된 거예요. 자, 근데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전에 기자 피라미드 근처에서 역시 나무 조각들하고 그런 실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일부러 아까 말한 장구마침형의 그 배를 다 해체해서 그 피라미드 근처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외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밀봉해 놨던 거죠. 그게 한 추정컨대 기원전 한 2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500년 전쯤에 최소한 그 정도 과거에 만들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건데 거의 손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10년에 걸쳐서 다시 조립을 해서 지금 원래 이제 기자 대피라미드 근처에 보면은 대박물관을 따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1996년에 갔었는데 그때는 거기에 보관이 돼 있었고 지금 아마 그 새로 지은 저기 뭐죠? 카이로 박물관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배가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이게 실용성이 전혀 없이 그냥 모형으로 만든 거다. 뭐 어떤 용도로 장례용으로 이게 이제 기자대 피라밋은 보통 이제 쿠프왕의 피라밋이라고 하고 이게 한 기원전 2,500년 경에 왕국을 다스렸던 쿠프왕이 기자 피라밋도 만들고 이 대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장례를 위해서.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장부 맞춤형으로 아주 제대로 만든 대이기 때문에 이 일부 학자들이 자 이게 장례용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실용적으로도 아마 강의에서 썼을 것이다. 근데 지금 모양을 보면 저게 강의에서 쓰는 용도가 아니에요. 저렇게 만든 데는 바다에서도 충분히 파고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충분한 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원전 2,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도 이 장부 맞춤형의 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기원전 3,000년경에도 역시 있었던 거예요. 요거 이제 쿠프왕 얘기죠. 실제로 이 배 당시에 쿠프왕 때에도 대양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거는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앞에서 쿠프왕의 배는 길이가 40 몇 미터 되죠? 일단 안 써놨나? 40m가 넘어요. 근데 실제로 저기 뭐죠? 콜럼버스가